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통은 스마트폰을 구매한 상태에서 그대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도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키보드를 많이 쓰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네이버 스마트 보드는 이모티콘이나 다양한 스티커를 제공해서 좀 더 재미있는 문자나 SNS를 보낼 수도 있고 자신만의 문구를 등록할 수도 있는 등 자유도가 훨씬 높아서 활용도나 편의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선 네이버 스마트 보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스마트 보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하셨던 분들은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돼요. 최근에 네이버 스마트 보드 업데이트가 배포되었으니까 이전에 설치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업데이트 해 주도록 하세요. 우선 이 네이버 스마트 보드를 이용을 해서 SNS나 문자 서비스에 유용하게 쓰이는 중요한 기능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네이버 스마트 보드는 여러분이 많이 쓰는 문자의 패턴을 기억해서 단어를 제안하고 추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 안녕하세까지만 치면 안녕하세요라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주 쓰는 것들에 대한 추천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쓰셔도 여러 가지 추천이 되니까 그 중에서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어요. 그리고 문장이나 문구를 등록을 하는 것은 뒤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이죠. 아주 편리하게 쓰일 수 있죠. 자,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그대로 말만 하시면 음성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 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대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간단히 해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타이핑을 할 필요 없이 말로 간단하게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한자도 뜨게 됩니다. 자, 한자를 누르게 되면 한자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한자 입력해 볼까요? 자, 우선 문자를 입력을 해 볼게요. 화 하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한자 버튼만 누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화자에 관련된 한자가 나오게 되죠. 꽃화 선택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변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자는 한 글자는 변환이 되지만 단어라든지 긴 것은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 무 이렇게 쓰는 거는 변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일 끝에 한자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은 번역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번역을 할 일이 있을 때 번역기 실행해서 한 다음에 이런 SNS나 문자 이용할 때 또 복사해서 오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네이버 스마트 보드는 자체적으로 번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나오는 번역기 뭐가 있죠? 파파고가 있죠. 이 파파고와 연동이 돼서 간단하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번역을 하기 위해서 키패드 위쪽에 보시면 번역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번역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번역할 텍스트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바로 번역이 돼서 올라가죠. 간단하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키패드에 일일이 쳐야 되죠. 자, 이거 상당히 귀찮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여기 있는 번역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번역이 돼서 위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네이버 스마트보드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누르면 멈추죠? 이렇게 바로 텍스트는 들어가고 위쪽에 바로 번역이 돼서 들어가죠. 이 번역 기능은 정말 편리해요. 왜냐하면 SNS나 이런 문자를 쓰는 도중에 바로 말로 하고 번역이 되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일일이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음성을 이렇게 텍스트로 변형을 해주는 것도 뭐 거의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I 기능이, 인공지능 기능이 점점 발달하면서 작년 또는 몇 달 전과도 많은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는 특별한 거 아니면 거의 다 되니까 어렵게 손으로 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음성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전송해 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로 대화하는 도중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SNS 닫고 검색 창 또 열어서 검색하고 다시 오고 복잡하죠. 그럴 때는 여기 툴바에 있는 네이버 버튼 또 누릅니다. 네이버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바로 검색하시면 돼요.
자, 여기 터치하시면 이렇게 아래에 키패드가 뜨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검색하고자 하는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일일이 칠 필요 없죠. 자, 마이크 이용해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날씨. 자,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오죠. 자, 서울 현재 날씨 볼까요? 그러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이 검색 기능도 많이 이용을 하시면 이런 대화할 때는 정말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이 나오고요. 이미지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이미지로 전송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문자나 이런 SNS 하다 보면 짤이라고 하죠. 중간중간에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사진들 보내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전부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미지 검색해서 그 이미지 찍어주시면 바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SNS나 문자를 하시다 보면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기분이 좋다거나 우울하다거나 할 때 간단한 그림 하나 보내면 쉽게 이해가 되고요. 순간순간 재치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내면 상대편이 즐거워할 수가 있겠죠. 그런 짤이나 내가 직접 그린 그림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키패드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패드에서 키패드에는 툴바를 좌측으로 밀어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플러스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가 있죠. 지금 원래는 이렇게만 있는 건데 제가 여기에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지금 추가한 것은 그림판과 그 다음 짤이에요. 자, 짤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상황에 맞는 사진을 보내는 거고요. 그림판은 말 그대로 그림 그리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터치하시고요. 여기서 크크 돼 있는 짤 누르겠습니다. 짤 누르게 되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짤들이 나오게 돼요. 아래쪽 텍스트를 좌측으로 미시게 되면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죠. 자, 우울할 때는 어떤 짤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우울한 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이런 거구나. 간단하게 보여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사랑해 라든지 뭐 텍스트로 사랑해 쓰는 것보다 이런 짤 하나 보내는 게 훨씬 더 센스 있고 재밌는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이런 짤들 많이 활용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그림판 기능인데요. 이 그림판은 그때그때 상황을 내가 이런 식으로 화가 났다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아직 카톡이나 문자에서 이 바로 보내기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유 기능을 이용하거나 다른 SNS를 이용해서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요거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은 맞춤법 기능인데요. 이 맞춤법 기능은 이렇게 짧은 텍스트 같은 거 쓰실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쓰일 일은 아닌데 이거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긴 문장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아까 음성으로 인식하는 거 있죠? 자, 이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성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AI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텍스트로 전환하는데 오타가 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서 바꿔줄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맞춤법 검사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 스마트보드는 문자나 SNS 서비스를 이용할 때 키패드에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다 입력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이 문장에서 잘못된 단어나 잘못된 부분 찾는 거는 뭐 거의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때 여기 있는 맞춤법 검사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키패드에서 할 때 자, 붙어 있는 걸 띄어쓰기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도와주는이 띄어쓰기 돼 있는데 이런 거는 붙여줬죠. 자, 이렇게 해서 맞춤법 띄어쓰기 추천해서 이 맞춤법이 틀렸을 때는 빨간 텍스트로 보여주는 거고요. 띄어쓰기는 이렇게 초록, 추천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다 끝나셨으면 여기 체크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바로 전송해 주시면 전송되게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샘플을 카톡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뭐 메모장에 쓰신다든지 또는 문자 전송하실 때도 쓰신다든지 뭐 다양하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건 전부 활용이 가능하니까 다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자나 SNS에서 많이 쓰일 중요한 기능들만 우선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보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스마트보드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입력을 할 때 좀 더 다양한 선택 사양을 주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삼성 스마트보드에 비해서 다양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갤럭시 폰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삼성 키보드 외에 네이버 스마트보드나 구글 G보드 같은 키보드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삼성 키보드가 아니고요. 다른 키보드가 나오죠. 자, 이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키보드 교환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설치한 여러 가지 키보드가 여기에 같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삼성 키보드가 설치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보드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 구글에서 나오는 G보드를 설치하게 되면 또 그게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 음성 입력 같은 경우에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설치했기 때문에 음성으로 입력할 수 있는 구글 음성 입력이 뜨게 되죠. 자, 여기 있는 키보드 버튼은 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입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삼성 키보드만 설치되어 있을 때는 나오지가 않겠죠. 자, 그리고 키보드 버튼 표시에 반드시 체크를 하도록 하세요. 여러 가지 키보드를 같이 이용을 하실 때는 상황에 따라서 본인에 맞는 키보드를 바꿔가면서 이용해야 할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키보드 버튼을 반드시 내비게이션 바에 포함을 시켜 주셔야 이렇게 눌러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또 설정에 들어가서 귀찮아요. 꼭 보이도록 표시해 주도록 하세요. 자, 다시 스마트 키보드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에 가시면 기본 설정과 여러 가지 상세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디자인도 해줄 수가 있죠. 자, 우선 언어를 추가하거나 입력 방식을 다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한국어 2벌식으로 설치되어 있죠. 자,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뭐 나라글, 단모음, 천지인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자주 쓰던 방식대로 쓰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그걸로 고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쿼티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네이버 스마트보드의 아주 편리한 점 중에 하나인 툴바 편집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툴바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툴바라는 것은 자, 이 부분이 툴바가 되겠죠. 이 툴바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올려놓으면 바로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클립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복사를 하게 되면 복사한 내용들이 전부 한꺼번에 보여지는 거고요. 뭐 문자를 인식한다든지 음성 입력을 한다든지 커서를 이동할 수 있고 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림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와요.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 버튼도 바로 가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딤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우측으로 넘기게 되면 아직 비어있는 칸들이 나오죠.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음성 입력은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음성 입력은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터치 드래그해서 얹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정 같은 경우도 여기에 아예 올려놓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편하겠죠. 안 그러면 다른 작업을 하다가도 이 스마트보드 앱을 또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설정도 터치 드래그해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렸어요. 그 다음 완료해주게 되면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같이 그런 스마트보드를 이용하는 데 가서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넘겨주게 되면 나오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서비스를 여기에 추가시킬 때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게 나오게 되니까 즉석에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스마트보드의 또 하나의 장점은 자주 쓰는 문구를 등록을 해놓고 그때그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주 쓰는 문구 들어갑니다. 그러면 회의 중이라 잠시 후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문구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라고 했죠. 여기서 완료합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스와이프로 열기죠. 자, 요 스와이프 열기로 해주셔야 작업이 편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문구를 입력을 할 때 자, 여기에 손가락으로 터치를 한 상태에서 자, 좌측으로 밉니다. 그럼 어때요? 나오죠?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럼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키보드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좌측으로 밀어주시면 이게 나오게 되고요. 필요 없으면 다시 우측으로 밀어주면 되겠죠. 그 대신 천천히 밀면 여기에 있는 문자들이 찍혀버리니까 좀 빠르게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퀵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퀵 문자는 이런 긴 문구가 아니고요. 간단한 한두 자 정도만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모티콘이라든지 또는 이런 간단한 답, 그 다음에 이런 크크크 이런 것들은 뭐 자주 쓰이는 것들이죠. 이런 웃는 표시, 하트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키보드 음성 버튼을 길게 누르면 바로 불러올 수 있다고 하죠. 음성 버튼 어디 있어요? 여기 아래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등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놓고요. 넵 하고 썼어요.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완료라고 바뀌죠. 자,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이 된 거죠. 그러면 다시 가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여기는 마이크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뜨죠. 자, 손을 띄면 다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터치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문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손을 띄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띄면 음성 입력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음성 마이크 표시가 내가 입력한 텍스트로 바뀌어버리죠. 자, 원래대로 돌릴 때는 누르고 기다리시게 되면 다시 여기 음성이라고 나오죠. 예, 여기로 옮겨주시면 음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키보드 이용을 하실 때 툴바, 자주 쓰는 문구, 퀵 문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쓰시면 후회하지 않는 기능들이에요.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마이 이모티콘이죠. 이 마이 이모티콘 들어가시면 여기 이모티콘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터치하시고요. 아래쪽 키보드에서 여기 있는 이모티콘을 누르세요. 여러 가지 이모티콘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 있는 이모티콘들은 삼성 키보드에 있는 이모티콘과 또 다른 거죠. 이거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다양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등록을 했어요. 또 여기 오셔서 뭐 이런 거를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예, 여러분이 원하는 이모티콘들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용을 하실 때 마이 이모티콘 들어가서 한 번에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 스티커죠. 이것은 이모티콘과는 다르게 내 얼굴을 가지고 또는 사람 얼굴을 가지고 이 스티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게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 기능도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이거 잘 만들어 놓으시면 상대편이 보시면 빵 터질 수가 있죠. 마이 스티커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기본 그림에 얼굴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스티커 추가하기 합니다. 얼굴을 여기 지금 나오는 공간에 잘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 얼굴로 안 하고 다른 얼굴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진이 잘 나온 게 있으면 그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사진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들어갑니다. 자, 여기 갤러리에서 원하시는 사진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 안쪽에 내가 합성하고자 하는 얼굴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손가락 두 개로 확대 축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터치해서 움직이면 위치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있는 원의 얼굴을 잘 집어 넣으셔야지 나중에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자, 다 됐으면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 사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재밌는 그림에 합성이 돼서 아주 재밌는 스티커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스티커고 그 다음 두 번째 스티커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실 때 좀 더 재밌고 기억에 남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으면
체크해 주시면 스티커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가시면 이 스티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스티커는 키보드 연 상태에서 위쪽에서 하트 모양 부분이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하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티커가 나오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 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지금 금방 우리가 만든 스티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재밌고 기억에 남는 스티커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은 위치 정보 활용 동의라든지 공지사항, 고객센터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 옆에 보면 상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상세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키보드의 높이라든지 가로 여백, 하단 여백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 높이를 직접 움직이면 바로 키보드가 뜨면서 다른 곳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바로 보면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다 싶으면 키보드 높이를 적당하게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로 여백을 주시면 좌우로 좁혀지고요. 하단 여백을 주시면 하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그다지 쓸 일은 없고요. 키보드 높이는 유용하게 쓰이겠죠. 자, 그 다음 진동이 있죠. 이렇게 입력 키를 터치할 때마다 진동이 오게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스템 폰트는 스마트폰 자체 폰트죠. 지금은 네이버 폰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입력 키를 크게 보기 여기를 체크하시게 되면 입력 키를 누르게 되면 위쪽에 큰 텍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속 띄어쓰기로 마침표 입력, 이거는 이제 많이 편리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시다가 스페이스바를 2번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마침표가 찍히게 되죠. 자, 1번, 2번 이렇게 하면 안 찍히고요. 자, 이렇게 연속으로 2번 터치해 주시면 마침표가 찍히게 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을 하시다가 빨리빨리 쓰셔야 될 때는 이렇게 쓰시면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쌍자음 입력이라든지 커서 이동 민감도, 입력 지연 시간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자, 그 아래에 보시면 추천 단어 표시와 오타 교정어 추천이 있죠. 이 추천 단어 표시 같은 것들은 글씨를 쓰다 보면 텍스트가 막 바뀌어버리죠. 알아서, 그죠? 이런 것들, 오타 교정어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좀 쓰실 때 불편하시다 하시면 아예 꺼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설정이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키보드에 이렇게 이쁜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원하는 그림을 여러분이 직접 넣어서 해줄 수도 있고요. 소리를 나게 한다든지 키패드를 눌렀을 때 나는 소리를 바꿔준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이쁜 그림으로 연출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자기만의 키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키패드 사용법을 보면요. 여기 한영 전환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다른 키보드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영어, 한국어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한국어로 놓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마이크를 누르고 있으면 좀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좌우 상하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터치한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좌우 상하로 움직이시게 되면 이 커서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추천 문구 설정을 해뒀죠? 그거는 어디서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 추천 문구가 나오죠. 자, 아까는 어떻게 했었죠? 여기 있는 자판 부분을 좌측으로 스와이프 했죠?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도 꺼내고 닫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네이버 스마트 보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키보드들은 이렇게 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죠. 좀 더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네이버 키보드 설치하셔서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은 네이버 스마트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